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그 커뮤니티에서 이런 논란이 좀 많아요. 뭐 레벨 1 코치 따는 게 너무 쉬운 게 아니냐. 그래서 레벨 1 코치들이 너무 많으니까 박스의 수업의 퀄리티가 좀 낮아지는 것 같다. 이 레벨 1을 수료할 수 있게끔 주는 그런 좀 진입 장벽을 더 높여야 된다. 이런 말들이 좀 있거든요. 맞아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레벨 3 코치님으로서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스에서 연애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나요? 그간 네,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 맞다니까요. 아니 그래서 이제 2부를 진행을 할 건데요. 앞에 이제 사전에 이제 코치님 소개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레벨 3 코치시라고 말씀드렸고 부산에서도 이제 박스를 운영하고 계신데 제가 알기로 이전에 다른 직업을 이제 가지고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물리치료사를 하셨다고 들었고 뭐 그래서 이제 크로스핏 코치로 이제 변경을 하시게 되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뭐 직업을 바꾸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는지. 있죠. 이게 제일 큰 거는 그 보람감이 병원에서 일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저한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병원에서 이제 물리치료사로서 일을 했었을 때 그때도 물론 이제 이렇게 가치가 있는 일이었고 보람이 이렇게 있었지만 아무래도 환자분들이다 보니까 제가 매일 만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좀 마음도 아프시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발전의 프로그레스가 약간 느린 편이죠. 근데 요런 이제 크로스핏을 이제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운동이 필요해서 오신 분들이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저에게 오히려 조금 더 좋은 영감을 주실 때도 이제 이렇게 많고 그다음에 또 조금만 노력하게 되면은 더 발전도 훨씬 더 빨리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점들이 바꿔야겠다 직업을 바로 온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자꾸 이렇게 개인적인 질문해서 죄송한데 수입적인 면도 훨씬 더 좋아지신 건지.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죠. 네, 처음엔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 뭐 괜찮습니다. 그럼 코치로 전향하셨을 때의 나이대가 혹시 어떻게 되셨나요? 그때가? 자, 코치로 전향했을 때가 제가 20대 29살 정도 이때쯤 됐던 것 같아요. 그때쯤 한창 이제 약간 그 남자로서는 가장 힘이 좋을 나이라고 하는데 네. 코치 말고 혹시 선수로서의 욕심은 없으셨는지? 그 당시에는 없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운동 잘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막 뭐 어떻게 선수로서 내가 잘해야지 이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제가 그래도 오픈에서 등수가 그 당시에 리저널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정도까지 올라간 적은 있었어요. 전성기. 리저널 정도면 네. 근데 지금은 지금 현 상태 파악을 아주 이제 이렇게 잘 하고 있는.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레벨 3 코치 그리고 코치님들의 코치라고도 부르고 있는데 그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그 커뮤니티에서 이런 논란이 좀 많아요. 뭐 레벨 1 코치 따는 게 너무 쉬운 게 아니냐. 그래서 레벨 1 코치들이 너무 많으니까 박스의 수업의 퀄리티가 좀 낮아지는 것 같다. 이 레벨 1을 수료할 수 있게끔 주는 그런 좀 진입 장벽을 더 높여야 된다. 이런 말들이 좀 있거든요. 맞아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레벨 3 코치님으로서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뭐 레벨 1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좀 알려주실 수 있는지. 뭐 공감 가는 부분이긴 한데요. 충분히 극복 방법이 이미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레벨 1 같은 경우에는 주로 다루는 컨텐츠가 크로스핏이 뭔지, 그다음에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는지, 그다음에 이거를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명확하게 찝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레벨 1이고 레벨 1에서 9가지 기본 동작을 저희가 다루는데요. 사실 지도를 해보면 그 9가지 기본 동작을 잘 못해가지고 문제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크로스핏이 조금 더 이론적인 부분에서도 실용적인 부분을 좀 많이 저희가 추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레벨 1 정도만 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9개 동작 혹은 아니면 이제 9개 동작에 더해가지고 4개 동작 뭐 머슬업, GHD, 뭐 스네치 이런 것들이 좀 더 들어가거든요. 뭐 턱걸이까지. 그래서 이런 것들만 가르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조금 되면 이제 충분히 그러니까 일반인 정도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체육관에 나와가지고 주 3회 정도 이제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것만 확실하게 하더라도 지도할 수 있다. 이렇게 우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 레벨 1에서만 가만히 있지 마라라고 하는 게 저희가 적극 권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문턱은 좀 약간 낮다고 하더라도 여기 가만히 있으면 그거는 이제 문제잖아요. 우리가 레벨 1 하고 난 다음에 레벨 2 하고 레벨 2로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경력 쌓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고 이게 충분하다 싶으면은 다른 코스들이나 이런 것들 공부하고 또 레벨 3 시험까지 이제 이렇게 쳐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단계를 조금 더 세분화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레벨은 박스에다가 네. 이제 레벨 1 코치들이 있으면은 그 코치들을 2로 이제 자격을 서티피케이션을 할 수 네. 있는 그런 거를 많이 권장을 하나요? HQ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해 너네 이런 것도 이제 시도했으면 좋겠어. 저희는 항상 권장합니다. 항상 네. 레벨 1에서만 있지 마십시오. 레벨 1으로 다 끝납니다가 아니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십시오라고 권장을 드리는 거죠. 레벨 1을 하다가 레벨 1을 그 세미나를 하시다가 이렇게 세미나를 들으러 온 이제 새내기 뉴비 코치님이 보시기에 넌 아직 안 된 것 같다라고 해서 돌려보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궁금하다. 넌 글렀다 이렇게. 네. 그건 넌 안 아직 되겠다. 레벨 1도 안 될 것 그건 같아. 안 너는 되겠다. 돌아가라라고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레벨 1은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레벨 네. 2 때는 그럼 있으셨나요? 레벨 2는 한 몇 번 있습니다. 네. 집에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네. 아직 때가 아니다. 이게 때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레벨 1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는 경험, 이제 크로스핏에 관련된 좋은 경험을 먼저 드리려고 이제 이렇게 노력을 하고, 근데 레벨 2는 좋은 경험이기도 한데 사실 그 참석자분들이 좀 준비를 해서 오셔야 되거든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준비해 온 거를 코칭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코칭하는 거를 피드백 받는 게 레벨 2 코스의 주된 요인인데 이거를 준비를 한 개도 안 하거나 혹은 아니면은 이제 그 너무 이제 안 하려고 하거나 요게 이렇게 되면 이제 코스에 대한 베네핏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좋은 경험도 드릴 수 없고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죄송하지만 그 바쁘시면 바쁜 일부터 먼저 하시고 되게 좋게 이야기하시네요. 안돼 돌아가. 저였으면은 쌍욕했죠. 넌 왜 온 거야?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레벨 2 정도 되면 진짜 그 저희 같이 일반인들이 박스 선택을 고민할 때 레벨 2인 크로스핏 코치가 있는 체육관이다 하면은 고민을 그렇게 좀 안 해도 되는 그런 체육관인 거네요.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레벨 2 정도 되면 지금 체육관에서 내가 무슨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그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 내가 뭐를 연습을 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다를 이제 인증해주는 그런 자격증이기 때문에 이게 딱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것들을 알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숙달을 충분히 하려고 자기 개발을 했는지 네. 연습을 했는지는 저희가 보장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어렵죠, 그렇죠. 그래도 그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이제 아무것도 노력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좋은 코칭을 해 주실 수 있을 만한 가망성이 높죠. 본론으로 돌아가서 네. 그러면 이 어쨌건 레벨 1의 자격증에 대한 좀 제한 요건을 좀 높이실 생각은 그러면 있는지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조금 더 교육을 더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이거는 교육부서를 제가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네. 네, 이건 제 생각 이원우의 생각입니다. 네. 저는 레벨 1에 관련해서 이걸 더 어렵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쪽에 있는 내용만 하더라도 충분히 소화만 하면 써먹을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관련해서 뒤에 추후에 사람들이 필요로 할 만한 활동들은 그 실질적으로 본사가 계속 제공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레벨 1을 취득하고 난 뒤에 이제 한 30일 정도 이메일을 계속 쭉 다 보내가지고 뭐를 보십시오, 어디를 참고하십시오, 여기에 대한 패스를 이렇게 길을 이제 지도를 해드린다고 한다든지
그다음에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이제 특별 크로스핏 코칭에 관련된 이슈를 다룬 이메일을 계속 이제 보내준다고 한다든지 그래서 사후 관리를 계속 잘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레벨 1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관심 가지고 이메일 한 번이라도 열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긁어가지고 챗 GPT에 이제 이렇게 쭉 다 복사해서 붙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국말로 바꿔주고 칠 수만 있으면 이게 충분히 레벨 1 가지고도 많은 걸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게 일반인들이 단편적으로 뭐 그냥 레벨 1 뭐 아무나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심도가 있고 그래도 사후 관리가 철저한 약간 그런 느낌이 있네요. 네, 저희가 뭐 그냥 우리끼리 커뮤니티성으로 장난식으로 야 그 뭐 레벨 1 그 레벨 1이잖아 약간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였네요. 야 그거 돈만 있으면 따는 네. 거야. 이런 거. 왜냐면 여기도 약간 레벨 1 생각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저는 근데 그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거 좋은 표현을 못 찾겠어. 그러니까 좀 약간 쉽게 그러니까 허들이 낮다라고 생각되는 것 자체도 좋은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이제 경험한 레벨 1은 레벨 1을 하루 하고 이틀 하시고 난 다음에 대부분 굉장히 좋은 경험을 하고 집에 가시거든요. 이거 생각보다 많이 배웠습니다. 생각보다 좋은 정보들이 많네요. 내가 몰랐는데 우리 체육관에서 코치님들이 시키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군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니까. 그럼 제일 처음에 시도는 이거 누구나 다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은 그 쉽게 들어오셔가지고 좋은 경험을 하고 나갔을 때 좀 더 좋게 전파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궁금하다 근데 갑자기. 해보고 싶어 갑자기. 레벨 1 같이 가실래요? 괜찮아요. 좋아요. 우리 이거 컨텐츠로 한번 브이로그 어때요, 토드? 그럼 레벨 1 좋아요. 괜찮죠? 크로스핏이 되게 좋은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코치님이 생각하시기에 뭐 크로스핏이 좋은 운동이다 이런 나이에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된다라는 포인트들을 몇 가지 이렇게 짚어주실 수 있는지. 크로스핏의 제일 좋은 점은 스케일이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사람에게 맞게 이제 운동을 조절을 해가지고 그래서 본 운동이 이제 이렇게 하나로 쓰여진 게 이렇게 있으면 모든 사람이 그 운동을 조금 약간 다른 방식으로 하더라도 똑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크로스핏의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을 내가 크로스핏 경력이 오래됐든 혹은 아니면 오늘 이틀차, 3일차가 됐든 간에 힘든 건 똑같거든요. 네, 힘든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스케일이 가능하니까 이미 내가 지금 이 크로스핏을 경험 못했거나 혹은 아니면 다른 운동을 안 해봤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코치님들이 잘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그냥 우선 시작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로스핏이 다른 것들이랑 좀 그런 거 막 뭐 어려운 얘기 빼고 네. 그냥 제일 좋은 장점은 재밌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디빌딩류의 운동은 사실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정신력이 되게 좋으셔야 된다. 그다음에 참고, 그다음에 그 인내하고, 그다음 배고프고 막 이런 것들을 막 참아야 이제 어느 정도 성과를 볼 수가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크로스핏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하게 게임처럼 하기도 하고 스코어도 이제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어제 했던 게 너무 힘든데 이제 힘든 거를 또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재밌게 피트니스를 오랫동안 즐길 수가 있는. 심지어 우리 또 운동 중에 쉬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쉬면서 할 수 있어. 이게 경쟁의 이미지가 너무 강조돼서 그런데 그냥 친구들끼리 PC방 가서 게임 한 판 한다고 그렇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수도 있어요. 예, 우리끼리 즐겁게 운동한다 약간 그렇지. 이렇게. 근데 또 일반인 분들이 유튜브 이런 데 보면은 무거운 무게 네. 무조건 다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스케일 버전이 있으니까 무게를 좀 낮춰가지고 하면 절대 힘들지 또 않고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거 게임처럼 즐길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네. 셔틀콕처럼 이렇게. 네. 그것도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우리 아까 뭔데 얘기했는데 셔틀콕이 뭐야? 여기는 이제 배드민턴 쳤었잖아요. 아, 예, 배드민턴은 약간 예를 들어서 2대2로 이렇게 경기를 한다 우리끼리. 복식. 그러면 친선 경기는 뭐든 간에 셔틀콕을 하나씩 이렇게 걸고 한대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도 약간 그런 거죠. 팀와드 2대2다 이러면 알통 그립. 그 후크립 테이프 하나 그립 테이프 같은 거. 이렇게 걸어놓고 약간 하는 거예요. 기록 좋은 팀이 가지고 가는 거. 오 재밌다. 네. 두 개씩 나눠 갖는 거야. 네. 오. 그러니까 저 정도 되게 좋죠. 그러니까 커뮤니티적인 부분을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크로스핏이 어떻게 보면 이런 류의 운동의 선두주자잖아요. 그래서 혼자 운동하는 게 아니라 다 2명이서 운동하고 3명이서 운동하고 한 10명이서 운동하고 그래서 친구들이 축구, 농구, 배구 이제 주말에 딱 하고 놀러 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코스핏은 이제 그 피트니스를 축구, 농구, 배구처럼 체육관에서 1시간 딱 하고 집에 가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많은 체육관들이 우리가 제시드렸던 방식을 좀 채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훅그립 테이프 하나씩 약간 걸고 이렇게 이긴 팀이 훅그립 테이프 하나 가져가는 거. 비슷한 레벨끼리 하면 되니까. 네, 비슷한 레벨끼리. 맞아. 친구들끼리 약간 PC방 컵라면 내기 하듯이. 이 운동 절대 강자, 네. 절대 약자가 없으니까. 네. 다 각자 잘하는 게 있으니까. 맞아요. 아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일반인 분들이 이제 크로스핏을 처음 이제 시작을 하시려고 하면은 이제 오실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무서워하시더라고. 고인물들이 너무 많아서. 맞아. 제 친구는 체험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날아다녀가지고 무서워서 안 한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코치님들이 영향이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해요. 왜냐면 신규 회원님이 오시면 잘 적응할 수 있게 좀 서비스 정신이라고 해야 되나? 좀 서비스업 이 마인드가 좀 각인이 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야 신규 회원들이 왔을 때 회원으로 이제 모집을 할 수 있게끔 좀 그런 서비스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박스에 계신 고인물들 만약에 뉴비들 오시면은 좀 잘 챙겨주시고. 근데 옷 벗고 다가가면 좀 무서워. 근데 너무 과하게 다가가면 무서워할 수 있으니까 우리 뉴비들이 조금 눈치를 보면서 해야. 동물이야? 맞다 이렇게. 이 회원들이 많아야 우리도 재밌어지고 그리고 또 커뮤니티가 더 발전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아요. 좋네요. 네. 커뮤니티 컵 이야기. 어떻게 오늘 준비해 오신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있었어. 아 왜냐면 맞아요. 그리고 그 우리가 옛날에 영상에 한번 찍었었는데 커뮤니티 컵이라고 오픈하면 레벨별로 이제 1부터 8까지 나눠져서 그 레벨에 있는 사람들끼리 커뮤니티 컵을 연다라는 걸 본사에서 계획을 했었다라고 저희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소개를 드렸었는데 혹시 뭐 따로 계획이 진짜로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게 이제 6월 달에 커뮤니티 컵이 올해 진행이 이제 이렇게 되고요. 오. 그래서 아무래도 올해부터 쿼터 파이널이 이제 이렇게 없어져서 그 대회 자체를 조금 더 시즌을 길게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도 이렇게 있으시고, 그다음에 또 오픈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뭔가 목표 설정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싶은데 그 내년 오픈을 생각을 하고 목표 설정을 하기에 너무 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오픈 끝나고 한 3개월 정도의 텀을 두고 커뮤니티 컵을 이제 이렇게 하는 거를 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 올해 진행이 될 예정이죠. 그럼 내년에 완전 본격적으로 다 하게 뭐 될까요? 내년이나 후년이. 네. 내년이나 후년. 올해도 뭐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했으면 네, 좋겠다. 왜냐하면 오픈 참여하고 딱 하고 그냥 끝났네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고 또 계속 참여할 수 있는 축제장이 있는 거라서 두 분 오픈 안 하시잖아. 오픈 안 한 사람도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저 죄송합니다. 두 분 다 안 하셨어요? 아니, 저 저만 작년에 했어요, 저만. 아니 저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못했어요. 가서 저 응원 오실 거예요? 맥주 팔려고 바베큐 굽고 근처 가가지고 이렇게 냄새 이렇게 하면서 저 응원이나 와주세요. 응원 갈게요. 진짜 하면 응원 갈게요. 아니면 우리가 한번 그냥 커뮤니티 커뮤니티 포드컵. 포드컵으로 네. 지역 대전 느낌. 네. 그런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우리 전국체전처럼 네. 충남에서 제일 센 박스 한 박스 뽑고 오. 서울에서 제일 센 박스 뽑아가지고 마지막에 한가운데 이제 모여서 이제 서울 대표, 충남 대표, 무슨 대표에서 이제 잠실 경기장이나 부산 백스코에서 이렇게 예, 한가운데서 모인다면서. 하면 멋있지 않을까. 좋죠. 제가 볼 때는 부산이나 서울이 좀 세지 않을까요? 예. 아무래도. 아무래도 인구도 제일 많고. 인천도 세요. 인천 마계 인천 세요. 그렇죠. 서안도 세요. 하는 거야? 어쨌건 그런 아이디어. 저희끼리 뭐 그냥 떠드는 건데 혹시 코치님한테 얘기하면 언젠간 나중에 실현되지 해주지 않을까? 않을까? 약간 이런 지금 생각에서. 다 입력되고 네. 있어요. 삐비비비비 다. 6월부터 진행한다고 하니까 많이들 계속 지속적으로 좀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다가 커뮤니티컵 좋은 정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이 딱 났는데 네. 이게 커뮤니티컵 운동을 지금 각 제휴사에서 응모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응모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제휴사에서 커뮤니티컵 운동으로 이게 쓰였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운동을 본사에 이렇게 보낼 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본사에서 그것들 쭉 다 이제 이렇게 보고 여기 적합하다 싶으면은 그거를 뽑아가지고 커뮤니티컵의 운동으로 쓰일 겁니다. 아 종목으로요. 네. 그럼 와드는 이제 레벨별로 다 똑같고 그냥 스케일만 좀 다르게 10가지가 나와요? 아니면 그 레벨마다 다 와드가 달라요? 스케일로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은 하나 똑같고 그 다음에 중량이 다르든지 혹은 동작이 조금 더 이제 복잡하게 한다고 한다든지. 아 그럼 제가 만든 그러니까 우리 제휴박스에서 만든 와드가 채택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오. 재밌겠다. 네. 그럼 와드 이름이 독립 이런 게 될 수도 오. 있는 거네. 히든 라인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될 수가 있죠. 오. 히어로 와드처럼? 그치. 오. 코치님 재밌다. 스팀펑크. 가능합니다. 네. 일단 제가 짜면 버피는 안 넣을 거예요. 근데 개인은 신청을 못하고 이제 박스에서 응모를 해야 되는 거죠. 제휴박스에서. 그 제휴박스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어디서 확인하실 수가 있냐면 그 크로스핏 코리아 인스타그램에 이제 이렇게 가시면 그쪽에 저희가 그 응모를 하실 수 있게 그 링크를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많은 대표님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회원들에 대한 회원들이 느끼는 약간 만족도와 좀 재미도 올라가고 그래야지 우리 박스 홍보도 되고 박스에 또 신규 회원들도 늘어나니까. 회원도 많이 늘어나고. 네, 꼭 각 대표들. 이거 보시는 대표님들 있으시면은 크로스핏 코리아 확인하셔서 뭐 커뮤니티 컵은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저도 이제 맥주도 팔러 가고. 네. 그러니까 해주셨으면 붕어빵 좋겠어요. 팔고. 네. 더 6월에? 팥빙수 팔아주면 안 돼요? 빙수를 팔아야겠다. 그렇게 해주시면 그러게요. 그러겠네요. 옛날에 저 그 여의도 불꽃놀이 할 때 그 핫초코 있잖아요. 음. 밑대 같은 거 사가지고 종이컵에다가 이렇게 별거 다 해가지고 하네요. 파는 형이 있었거든요. 어. 네. 그래서 그 한 잔에 종이컵 이만한 건데 1,000원씩 팔아요. 오. 근데 사 대박이다. 먹을 것 근데 뭐지 그거 있잖아요. 여자친구 추워하는데 좀 안 사줄 거야? 한마디 하면 이게 자기 핫초코 먹을래 이러면 하나씩 사주거든요. 이게 장사가 좀 되긴 하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저 이제 아무래도 좀 이렇게 굵직한 분이 오시니까 궁금한 게 많아서 제가 이렇게 대본에 또 적어놨는데 그 크로스핏이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되게 진입장벽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러닝에 대해서는 좀 진입장벽이 낮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최근에 뜨는 또 크로스핏류의 운동이죠. 그 하이록스 같은 것도 이제 50분짜리 레이스다 보니까 성취감을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면서 이렇게 뜨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크로스핏 본사에서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다른 데가 너무 성장해가지고 네. 우리가 지금 뭐 회원이나 혹은 제휴사를 뺏기고 있는 것 같아. 뭐 요런 류의 위기감은 아직까지 느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 저희는 저희가 힘들 때 문제를 바깥쪽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보다 우선 안쪽에서 좀 찾으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제휴사 분들이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혹은 아니면 우리가 충분히 이제 피트니스를 위한 그러니까 일반인들을 위한 마케팅이 이제 이렇게 되고 있는지 그래서 보통 그런 쪽을 이제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우리를 많이 바꾸려고 하지 바깥쪽에 문제가 되니까 뭐 어떻게 돼 이런 생각은 그렇게 많이 안 해본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이제는 신경을 조금은 써야 되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커뮤니티성을 이용한 비슷한 류의 브랜드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크로스핏도 선두주자로서 이걸 이제 이렇게 만들어냈다라고 하면은 이제 다른 것들과 차이를 둘 수 있을 만한 강점을 개발한다고 한다든지 혹은 아니면 다른 것들이 따라올 수 있을 만한 또 다른 혁신을 또 이루어진. 뭐 만약에 코치님께서 뭐 본사의 운영에 개입을 하실 수 있다면 스파르탄 레이스나 하이록스처럼 이렇게 레이스 형식의 대회도 따로 이렇게 약간 상반기는 게임즈, 하반기에는 레이스 형식의 약간 그런 류의 대회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왜냐면 성취감 면에서 사람들이 마라톤을 막 8시간, 10시간 걸려서 하는 게 전 성취감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네.
뭐 이것도 근데 그 네. 크로스핏 본사 입장이 아닙니다. 네. 제 이원 후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네.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이게 이유가 이게 크로스핏의 제일 큰 점은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다양성을 가진다. 네. 그다음에 이 다양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변화한다. 이게 크로스핏 프로그램과 스포츠 제일 강점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똑같은 50분짜리 레이스류의 네. 운동을 이제 매년 계속 이제 똑같이 내놓는 것 자체는 네. 약간 크로스핏의 원래 방법론이랑 좀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근데 네. 진짜로. 네. 어쨌건 우리가 원하는 건 다양한 그 운동들을 크로스 시켜서 육각형으로 만드는 게 크로스핏의 크로스핏이니까. 본래 목적이잖아요. 매번 다른 운동으로. 맞아요. 좀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제가 질문하고 나서 들어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됩니까? 네, 여러 개 더 혹시 여쭤보세요. 네. 카카오톡 배경화면이 자녀분이시던데 네. 와이프분은 운동하다가 만나신 건가요? 와이프는 대학교에서 만났습니다. 싸이월드. 싸이월드. 네. 도토리 선물 많이 맞아요. 그 친구 싸이월드에서 사진 보다가 나 얘 좀 소개시켜줘. 파도 타기. 파도 타기에서. 파도의 물결 아트. 네. 와이프분은 혹시 그럼 크로스핏 하시나요? 안 합니다. 예, 했으면 좋겠다거나. 했으면 좋겠죠. 당연히. 자녀분은 미래의 크로스피터로. 이제 첫째가 2학년이고 그다음 어. 둘째가 이제 올해 6살인데요. 어. 이 친구들은 이제 이렇게 조금씩 집에서 뭐 버피, 파급페펴기 이런 것들은 하고 있어요. 제가 집에서 할 거 없을 때 막 하니까 그거 보고 막 따라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따라해요? 네. 시키신 게 아니고 야, 애들은 보면은 그대로 따라. 따라하고 재밌어 하더라고요. 미래가 밝네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나중에 이게 제가 크로스핏 키즈를 들었을 때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지금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운동하고 뭐 팔굽혀펴기하고 엎드려 받쳐 뭐 손들어 뭐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 활동들인데 걔네들이 혼나는 형식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심어져 있으니까 그것들을 하기 되게 싫어했잖아요. 근데 의외로 애들은 다 착해가지고 요것들이 재밌다. 근데 아빠도 이거 하고 있어. 이제 하면서 이제 이렇게 뭐 웃는 모습 보여주니까 이 친구들도 이게 재밌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이 알아서 따라하게 되는 그런 단계가 오더라고요. 그래도 가족이 또 이렇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분위기나 음. 이런 게 같이 네. 운동하고 이러면은. 저 그 외국 계정에서 봤어요. 아빠가 이제 뭐 집에다 로프 달아가지고 로프 타고 2층 올라오고 애기가 링 머슬업 하고 그러니까 본 것 같아요 인스타에서도. 맞아. 그런 집 좋다. 그런 집. 힘들어요. 가족 말고 집. 로프가 있는 집. 가족도 좋고 음. 그 분위기가. 아파트 8층인데 로프 타고 올라가면 확실하네. 하나만 더 또 여쭤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박스를 운영하시니까 회원 간의 연애나 회원과 코치 간의 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좀 아래 두고 있는 코치가 회원이랑 연애한다는 거에 대해서 네 인생이니까 약간 이렇게 하시는지 아니면 안 돼라고 얘기하시는지. 여러 시도를 많이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제일 처음에 했었던 거는 이제 제가 사람 감정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할 일만 이제 잘하면 이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전혀 터치를 하거나 얘기하지 않는 편이었어요. 근데 또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할 일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할 일이 잘 안 되니까 그럼 이때는 내가 잘못됐나 이거 그 직장 내 연애 금지 뭐 이런 것들을 시작을 시켜야 되나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본 적도 있고 근데 오히려 또 그렇게 되니까는 또 뒤에서 반감이 생겨가지고 이제 코치와 회원이 같이 체육관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럼 이것도 이제 이렇게 문제고. 박스에서 연애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나요? 그간. 네,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맞다니까요. 아니 운동을 하면 이 남성 호르몬이 올라가니까 성욕이 거기까지. 세지는 게 맞다니까. 거기까지. 네. 연애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크로스핏 당장 해야 돼. 하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너무 연애가 많이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안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요? 음. 그럼 적당히 해야죠. 혼남 혼녀들이 모이니까. 그니까.
아 이게 또 끝날 때 되니까 또 입이 터져가지고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오늘 또 많이 흘러가지고 이제 녹화를 끝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혹시 재밌으셨나요? 저희 일반인들이랑 같이 이렇게 저 너무 재밌었고요. 네. 그 옛날부터 이제 한국에도 요런 류의 컨텐츠를 다루는 유튜브나 팟캐스트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어떻게 보니까 기회가 잘 돼서 재밌는 시간 보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저희 열심히 해야겠어요. 네, 보람이 좀 있네요. 네, 진짜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광고 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해 주신 이원우 코치님이 헤드로 계신 파이스트 스로우다운 입장권 3일치 3일권을 드릴 거고요. 참여하시는 방법은 포드 구독 그리고 내가 왜 꼭 이 파이스트 스로우다운의 입장권을 얻어야 되는지 절절하게 절절한 사연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절절하게 부탁드립니다. 가장 절절하신 분한테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 뭐였죠? 그 모텔 방이 하나 남았는데 가장 절절하신 분한테 빈 방 드린다는 약간 그 유튜브 떴었는데 약간 그런 것처럼 진짜 저 부산에 꼭 가야 됩니다. 거사를 치러야 됩니다. 이런 분 선정해서 드릴 거고요. 그리고 문제도 맞춰주셔야 되는데 문제 드리자면 파이스트 스로우다운 아시아에서 제일 큰 크로스핏 대회는 부산 어디서 열릴까요? 1번 백스코, 2번 덱스코, 3번 멕시코. 이렇게 해서 정답을 맞춰주신 분과 사연을 남겨주신 분께 지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 멘트 할게요. 운동 네. 끝나고 시시콜콜 우리끼리 떠들만한 이야기부터 누구나 궁금해하지만 물어보지 않았던 이야기까지 당신이 크로스핏에 빠져들 만한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오늘 썰 뭐야? 저는 사회자 이진욱이었고요. 그리고 큐트론 켠지 박현지, 그리고 크존남 김홍주, 그리고 이원우 코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